안녕하세요. 해공어제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마이너스 0.3%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유한양행의 하락이 다소 조금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결과적으로 어제와 오늘 두 번이나 저항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부 기사 내용들을 보면 자사주 매입한 임직원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실제 유한양행의 주가 상승과 어떤 연계성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뭐 또는 때에 따라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요거 저 의견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 최근 들어서 시세가 다소 좀 강하게 나왔죠. 자,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여기 횡보한 거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 한 13%, 14%, 그리고 이게 눌렸다가 22평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한 16%. 그럼 요거 따지고 보면 요거 대략 얼마? 한 30% 가량 나오죠. 예, 단기적으로는 요 7월 달 한 30% 가량 오른 정도 수준입니다. 뭐 물론 뭐 30%가 미국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이 주가로서 30% 단기적으로 오른 게 뭐 많이 오른 거냐라고 뭐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뭐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또 안 올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뒤로 보면 우리 유한양행이 우리 저번 달 6월 달하고 이번 달까지 좀 감안하면 따지고 보면 40% 넘는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올해 2024년도로만 놓고 보면 70% 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올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최근 한 달로만 놓고 보면 30% 가량 올랐으니까 뭐 그간 우리가 올해 1년 동안만 놓고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바닥치고 요거 좀 오른 거, 그리고는 횡보하다가 여기 좀 오른 거, 그쵸?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 두 달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이번 달 저번 달까지 포함해서 약 요거 한두 달 올라간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틀이겠죠. 그쵸? 여기 이제 중간에는 요거 이제 횡보고요. 자, 그럼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제가 10만원 넘겨보자, 10만원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앞에서 끌고 왔었고, 끌고 오다가 여기에서 한번 매도해서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자, 들어간 게 여기에서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갔죠. 7월 10날 들어갔죠. 7월 10날. 네, 7월 10날 여기에서 5위평 하나 둘 셋 넷, 이제 그 다음 5개에서 우리 바로 치고 날리길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타점 잡고 딱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날 일단은 시세가 강하게 나왔고, 또 며칠 사이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오면서 10만원 돌파,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오길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추가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익 낸 것은 9% 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뭐 우리가 기대했었던 뭐 한 15%, 2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뭐 또 기회는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상 남아 있고 대략적으로 한 1개월 정도 시간차가 좀 더 있거든요. 우리가 HLB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지체 없이 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한양행 오늘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매도 의견이 나갔어요. 그래서 타점을 다시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유한양행은 이렇게 매도 의견을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도 의견 나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매도한 데는 어제 매도 신호 타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 양봉으로 마감했고, 또 5위평이 지지됐다는 측면에서는 뭐 쏘쏘합니다. 그냥 버틸만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요, 여기 직전 고점, 바로 어제의 직전 고점 10만 400원을 일단은 넘기지 못했고요. 10만 300원까지 올라왔어요. 아주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한호가 못 올라갔어요. 갱신 안 됐고, 그리고 오늘 시가 갭 띄우고 나서 음봉 마감했어요. 예, 그 가능성이 오늘 높았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오전 중에 투자자님들에게 매도 의견이 나간 거고요. 그래서 매도 신호가 어쨌든 어제부터 발생됐고 오늘은 네, 음봉 마감. 이르면 5위평은 내일부터 변동성이 다시 한번 밟고 올라갈지 여기가 무너질지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보면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죠. 5위평 돌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내일이면 5일차가 됩니다. 그러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의 5거래일은 내일이면 소화가 돼버리니까 뭐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세가 위로든 아래로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그림으로서는 아래로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팔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진입해서 9%가량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한양행이 뭐 나쁘다, FDA 뭐 허가 불발이다, 뭐 이거는 아닙니다. 그 내용 절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찝찝하게 보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자, 임원들의 유한양행의 주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내용을 올린 이 기사 내용 보도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기사 뉴스 기사들이 이제 중요한 예민한 시기에, 더군다나 뭐 한국 식약처도 아니고 미국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주요 임원들이 앞서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기사를 이제 띄운 겁니다. 네, 기사를 이렇게 좀 띄웠는데 시기적으로 가격들로 보니까 뭐 한 4, 5일 전도 아니고 네, 7만 원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앞서서 미리 선취매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약품 사업본부장 뭐 1000주 매입했다. 네, 지난 4일이라고 하니까 7월 4일자겠죠. 네, 7월 4일 1000주 매입했다. 뭐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문장 뭐 440주 매수했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 뭐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품질경영실장이 뭐 300주 매수했다. R&D 총괄 사장이 뭐 200주 매수했다. 이런 등등등 내용들이 여기 좀 기사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들 매입 가격이 7만 원대 초중반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기사 내용이 그래요. 회사 임직원이 주식을 매수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네, 유한양행이 FDA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여기서 기사에서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찝찝합니다, 투자자분들. 네,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유한양행이 뭐 FDA 허가 받고 안 받고 뭐 그것도 그건데, 주요 임직원이 이렇게 7만 원대 초중반에서 지난달 뭐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로 해가지고 주식을 매입했다? 뭐 매입할 수 있죠. 매입한 게 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매입을 한 단기적으로 매입한 물량들은 바로 뭐죠? 이것은 물론 규모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언제든지 시세가 좀 더 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잖아요. 500 물량이라고 봐야죠.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허가를 하든지 말든지 계속적으로 롱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규모 자체가 아주 크지 않다. 자, 뭐 여기 이 지금 7, 8만 원대에서 뭐 200주, 300주, 뭐 1000주가 작냐? 아니요. 물론 이제 그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작은 규모 아닐 수 있죠. 몇 천만 원 단위니까, 또 억대 단위니까. 그런데 우리 주요 그 회사의 임직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큰 규모가 아니라고 저는 분석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한양행이 미국 FDA 허가를 앞두고 이렇게 소소한 뉴스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꼭 호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사 뉴스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약간 현혹시키게 만드는 기사 뉴스 보도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샀다는데, 에? 주요 임직원들이 샀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회사 임직원들도 샀다는데, 야,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씨, 나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좀 탈까? 회사 임직원들이 샀다는데, 투자자분들.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요, 물론 제 경험치가 이제 16년 차 정도밖에 안 되지만, 또 더 많은 경력들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느낌상으로 봤을 때, 직감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한미약품, 뭐 또는 그 과거의 다른 제약사들이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부 임직원들이나 일부 직원들 사이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사주 사서 저는 대박났다라는 얘기 거의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깨져서 물려가지고 이거 내 관련된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다니는 회사에 주요 임직원들이 샀다. 주요 임직원들이 해준 말이다. 이거 분명히 호재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각오하는 내용들, 소문에 의해서 샀다 뭐 등등등 얘기들이 뭐 일파만파입니다. 그 내용들 과거에 오래전에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꼭 이렇게 이런 내용들 기사들이 좀 뜨면 투자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거 보고 덜컥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유한양행 사고 싶으면 사야 되는 타점에 사면 돼요. 네, 좋은 기회에 또 사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내일 미친듯이 갭 뛰어가지고 막 5% 10% 날아가 버리면 그냥 보내세요, 투자자분들. 그런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유한양행 아니면 뭐 다른 주식 수익 날 주식이 없어요?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투자자분들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얘 뭐 내일 상한가고 막 급등 가가지고 못 잡았어, 놓쳤어. 우리 여기서 고작 요거 먹고 앞에서 요거 먹었는데 못 잡았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속 털어버려. 예, 그러면 되죠. 다른 데서 수익 또 내면 되니까.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자꾸 조바심 내버리면 이거 내일 급등하는 거 어떡해. 쟤 임직원들 샀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자분들이 자꾸 반응해버리면 내일 5% 만약에 겹뜨거나 10% 겹뜨거나 아니면 겹뜨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말아 올려서 막 치고 나갈 때 투자자분들 추격 매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올랐다가 또 횡보하다 또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추격 매수하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운때가 잘 맞아서 추가적으로 뭐 5%든 10%든 20%든 수익 나면 다행인데 안 나고 거기가 고점이고 윗꼬리 달리고 막 음봉전환하고 이래버리면 허무하게 그냥 손해가 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국 매수 매도 버튼은 투자자분들이 누르기 때문에 저는요 의견을 드릴 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이나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고 특히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제가 뭐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여기서 사세요, 매도하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투자자분들에게 화살표 매수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기준대로만 하니 워낙에 사고 팔고 트레이딩 변동성이 심한 과정에서 워낙 매매 신호들이 자주 발생되니까 제가 몇 가지의 또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순환매라든가 우리 유료 회원들이 더 잘 아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몇 가지는 제가 다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괜찮다, 제약바이오 좀 안 좋다, 뭐 2차 전지가 오른다,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 뭐 등등등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나빴나요? 좋았나요? 오늘 제약바이오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유한양행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오늘 삼바도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셀트린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유한양행이 약한 거예요. 오늘 코스닥 쪽은 조금 약했지만 코스피 쪽은 강했단 말이에요. 제약바이오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는데 오늘 힘있게 못 올라갔다.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 유한양행, 미국 FDA 허가 앞두고 있는 유한양행이 못 간다. 이거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세력들 의지가 없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약 한 1개월 정도 전후 좀 시간이 더 남았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HLB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LB 한번 보고 갈까요? HLB입니다. 실제 고점은 3월 26일 날 잡혔죠. 그리고 5월 16일 정확하게 기억이 나네요. 5월 16일 날 확정 발표. 그쵸? 이날 맞죠? 네. 기다렸던 5월 16일자. 그런데 5월 16일자에 나오기 전에 주가가 어땠어요? 약 한두 달 사이에 이미 고점은 여기서 잡혔죠.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도 크게 한번 나왔다가 반등도 꽤 크게 나왔다가 또 주가 조정도 크게 나왔다가 출렁출렁 거렸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여기는 대략 한 달 반. 그러니까 지금 5월 16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날짜 꽉 채워서 나왔잖아요. 꽉 채워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이렇게 꽉 채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저는 날짜 꽉 채우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약 한 달 정도 남았다. 시기적으로 그 시기 남았다라고 보면 이제는 흔들 가능성도 분명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고점이 반드시 여기가 고점이다 이거보다는 흔들 여지가 있다. 네, 그러면서 시간을 좀 횡보하면서 더 치고 나갈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 시기에서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잘해 나가셔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 지금 음료수 먹고 깡통 휴지통에 갖다 버린 마냥 지금 갖다 버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기회 오면 살 겁니다. 그 타점은 결국은 테크니컬하게 저는 기술적으로 대응 의견들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매 신호 타점도 제가 중요하게 보고 함께 참고해서 제가 의견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오른쪽 방 화살표 매매방 유료 회원분들은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유한양행이 더 가고 안 가고는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충분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더 날아갈지 말지는 이제는 결국은 허가 이 결정만 남았다. 그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기술적 대응만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 유한양행이 이렇게 약간 윗골이 달리고 못 가는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또 시가총액 코스피 지수에서 반도체가 좀 꺾여 내려가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에도 마찬가지죠. 좀 변화가 생겼죠. 네, HLB 쪽이 오히려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 나왔던 그림들. 우리 유한양행 매매하고 계신 분들도 HLB 관심 많이 갖고 계시겠죠? HLB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LB 영상은 오늘 매수 의견이 나갔으니까요. 자, 유한양행 오늘 그래서 최종 매도로 대응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의 저항 매물 테스트 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5위평 지지력 확인하는지 아니면 이탈돼서 무너지는지를 꼭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